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만한 인터뷰 전병서 소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장님 또 이 시기에 다시 뵙게 된 이유가 다음 주 드디어 에이펙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중 간의 관계를 현 시점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짚어보고요. 그리고 워낙 반도체 오래 들여다보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또 해안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지금 녹화 날이 10월 22일 오후 2시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강보합 전환이 됐고요. 지수도 코스피도 0.95% 다시 뒷심을 좀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 쭉쭉 갈 수 있을까? 이 기세라면 뭐 지금 목표가 최고치가 13만 원까지 나왔거든요. 그 이상도 뚫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도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네. 이제 우리가 뭐 증시에서 봐도 그렇지만 뭐든지 뭐 이게 피크다 호황이다. 네. 첫 번째 얘기했을 때는 아니고 네. 세 번 나와야 이제 피크아웃하는 건데 네. 이제 삼성전자 얘기는 이제 첫 번째 나온 거죠. 그래서 아직은 뭐 룸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 가격의 그 동향하고 네. 두 번째는 그 사이 이제 삼성을 짓눌렀던 그 기술 이슈들 이 이제 파운드리에서도 그렇고 또 그 HBM에서도 그렇고 DDR에서 그러는데 그 세 가지 다해서 호재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이 아직 실적에 반영이 되거나 이러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있는 조정은 뭐 상승 국면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게 가격 조정보다는 아마 시간 조정으로 이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반도체 섹터를 진짜 오래 돌아보셨기 때문에 그때를 그럼 다 경험하신 거죠. 2000년대 초반에 막 이제 PC로 하여금 그 PC 혁명기와 또 2010년대 모바일 열풍 나고 그 다음이 이제 한 세 번째 슈퍼 사이클 호황기 정도일 것 같은데 이번에 저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약간 산업 구조적인 이전에는 소비재로부터 이렇게 쭉 이제 넘어오는 이번엔 완전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뭐 80년대 중반부터 제가 봤는데요. 예. 항상 사이클 호황기 따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번이 최고고 가장 길고 뭐 안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인데 네. 그 반도체든 뭐든 간에 제게 콩나무는 없어요. 하늘까지는 올라갈 수 없고 중간에 이제 반드시 조정하게 되고 또 마진이 너무 높게 되면 파리가 많이 이제 모이는 거죠. 꾸리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캐파 증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2년 반 걸려요. 근데 지금은 공장을 이제 못 지어서 그 생산량이 애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반 정도의 시차를 이제 호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2년 반이면 반도체는 이제 생산 공정의 개선, 수율의 개선, 신기술의 등장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언론에서 얘기하고 그 반도체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호황보다는 조금 짧게 잡는 것이 그게 안전하다. 그래서 그 사이 한 40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호황기에는 호재가 많지만 그 호황은 절대로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것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여지 그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AI에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생산 캐파의 증설이 돈 되면 증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피크 얘기 정도는 나와야 그때 이제 조금 더 완만해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첫 번째에 왔다. 그러니 뒤에 룸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예상을 해본다면 어쨌든 이미 형님 역할을 해주는 하이닉스라는 삼성전자가 든든히 좀 받쳐주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 증시 전반으로 봤을 때도 좀 눈높이를 높여봐도 될 때겠죠? 그래서 뭐 지수 5천 어떻게 가려고 그럴 때 삼성전자 주가 2배 올라가면 간단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시총의 25% 30% 하는 네. 쪽이 2배가 올라가게 되면 뭐 지수 바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은 어떤 나라냐 그러면 주식의 나라가 아니고 반도체의 나라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호황이면 증시도 호황일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꺾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지수의 그 상단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네. 있고 또 뭐 정부가 그걸 개런티하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역대 정부 어느 정부도 그걸 개런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뭐 정권이 할 때 사실은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부동산 얘기하고 주식 얘기
이거는 이제 얘기 안 했으면 좋은데 두개다 모든 지금 정부들이 다 다 그 있을 목표를 수밖에 얘기하죠. 없어요. 네. 근데 뭐 바라기는 그렇게 바라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시장의 큰 그림은 AI가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금문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1, 2, 3등까지도 먹을 수 있지만 지금 위너 텍스 올입니다. AI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 하나가 투자하는 연간 캐펙스가 예지간한 나라 전체가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해요. 500억 불씩 막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1등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돈 안 돼도 투자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적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판도가 고도가 되면은 이제 1등 이외들은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캐펙스가 훅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아직은 이제 호황의 그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 내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그 제게 콩나무는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마음에 새겨 볼 필요가 있죠. 중국 쪽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중 전에 개막을 했거든요. 내일까지. 네. 지요.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역대 사중 전에랑 올해 사중 전에랑 좀 다르다고 소장님 그 칼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어떤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 당의 당원이 얼마냐 그러면 1억 명이 넘어요. 전 세계도 제일 큰 우리나라에 네. 두 배가 있는 당이고 또 그 당이 웃기는 당이 군대를 갖고 있는 당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왜 세냐 그러면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우리는 이제 국군은 국민의 군대잖아요. 근데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국민의 군대가 아닙니다. 공산당의 군대예요. 전 세계 어떤 당이 군대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센데 1억 명이 모여서 당대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205명의 중앙위원이라는 걸 뽑고 이 사람들이 이제 5년 임기입니다. 그 5년 임기에서 7번 회의를 해요. 근데 첫 번째 회의를 일중전 그 제1 그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이게 너무 기니까 중전회의라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계획의 나라입니다. 플랜이 굉장히 가는데요. 그 7번의 회의가 뭘 논의하는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중전은 네 번째 하는 회의는 항상 이제 당의 그 통치 가버넌스라든지 이제 정치 구조 뭐 이런 걸 지금까지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5차 계획 이거는 항상 5중전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걸 땡긴 겁니다. 아, 그 5년차 그 경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 40년간의 중국의 중전회의에서 파격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데 첫 번째는 2중전하고 3중전 항상 같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2중전하고 3중전을 같은 해 못하고 1년씩 딜레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제 3중전을 했고 근데 지금 5개년 계획은 5자 들어가는 해에 이게 이제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정대로 가버리면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계획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간의 4중전의 관례를 무시하고 5중전 하는 것들 앞으로 당겼다. 요거는 코로나 이펙트가 굉장히 강하고 두 번째로 이제 좀 봐야 되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원칙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안 가는 이유는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이 서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경제 전쟁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고 띄웠습니다. 그러면 빨리 대처하고 빨리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경제 전쟁의 중심이 지금 AI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반도체 뭐 이제 빅테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AI 전쟁에 대한 중국의 마스터 플랜을 이미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세게 강하게 이제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4중전에서는 아마 AI에 관련되는 것들이 거의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중국 얘기로는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양이 아니라 질로서 그리고 생산성을 높여서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제 대항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AI에 철강도 AI 붙이고 자동차도 AI 붙이고 반도체도 AI 붙이고 교육에도 AI 붙이고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지금 사중전은 사실은 과거와 달리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중국 투자라든지 투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것을 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사중전 끝나고 나면 그 공보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뭐 이제 인터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별로 의미가 없다 한 것은 중국은 이 정보 보안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것은 23일 회의 끝나고 나서 얘들이 공보의 형식으로 퍼블릭 리리즈 형태로 그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전에는 단 한자도 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그간에 이제 중국의 정부가 얘기했던 걸 놓고 보면 아마도 전부 AI 플러스가 키워드가 될 거다. 그래서 모든 걸 다 AI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AI라는 것이 그 인공지능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경제 정책을 가져가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이걸로 가게 되고 모든 산업이 다 AI가 갖다 붙어 들어가는 그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국 증시에도 AI 플러스가 붙지 않는 이제 산업, 기업, 기술은 별 재미가 없을 거고 그게 붙어서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그 성과가 어떻게 날 거냐는 것이 그게 주가 상승폭의 뭐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AI를 붙였을 때 가장 먼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첨단 산업입니다. 그래서 전통 산업의 경우는 이미 이제 뭐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훨씬 더 고기술에 또 복잡하게 한 이런 이제 프로세스나 공정이나 또는 이제 뭐 그 기술이나 이런 데들이 AI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대폭적인 코스트 다운 이펙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뭐 미국도 에브리띵 AI고 한국은 지금 이제 AI 바람이 분 거지만 중국도 미국하고 똑같이 간다.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서 봤던 그런 패턴의 이제 주식시장의 집중도 또 주가 상승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4년 정도 미국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국 투자는 오히려 굉장히 쉬울 수 있다고 봐요. AI를 안 다루는 날이 당연히 없어요. 근데 우리 소장님은 또 이제 중국 쪽 뭐 신문 언론들 또 보실 테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 다 이제 골고루 좀 배분이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여기도 쏠려 있어요. 지금 우리보다 더 많죠. 우리보다 더 많고. 근데 재미난 것은 미국은 AI에 관심이 있는데 중국은 AI에 관심이 없어요. AI 플러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제 잘 풀고 대답 빨리 해주고 그림 잘 그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코스트 다운을 얼마나 시키냐. 산업하고 접목하는 AI가 중국 AI의 전부라고 봐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한 것이 그 제조업하고 AI를 붙였을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중국은 전 세계에 모든 제조업을 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컴트레이드에 나온 UN 통계에 나오는 5,000개 품목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붙여가지고 전통 제조업 또는 신기술 산업의 프로덕티비티를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 중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AI를 열심히 투자하고 뭐 엄청난 수준의 걸 만들지만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버냐? 그래서 오픈 AI도 무지 적자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어떤 AI 회사도 AI 갖고서는 흑자내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가입자한테서 25,000원 받아서 하는 그 수익 모델로서는 그건 택도 없는 얘기고 그게 제조업하고 붙어서 제조업의 원가를 50% 30% 낮춰서 그게 이제 소비자 손에 들어갔을 때 그 차액이 이제 수익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미국은 제조업이 40년 전에 다 집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AI 플러스해서 제조업을 붙이고 싶어도 이 빅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최근에 중국의 AI 회사들이 주가가 저렇게 폭등하냐 아직 눈도 못 떴는데 바로 그거죠. 주가는 미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조업이 붙어서 코스트 다운하고 부가가치의 상승 속도가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산업에서 다 그걸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시장은 먼저 그거 보고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장기로 이제 중국 쪽도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조언 말씀을 구하자면 좀 염려해야 될 건 없습니까? 많죠. 그래서 중국은 망할 이유도 100가지가 있고요. 흥할 이유도 100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흥할 이유는 한 가지만 보고 망할 이유를 100가지를 지금까지 봤기 때문에 중국은 망했다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최근 그 9년 동안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뭐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고 여전히 멀쩡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중국에 대한 미국 제재가 강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약해지면 제재 강도를 높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최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정반대로 중국의 실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제재하는 것은 이게 첨단 기술, 첨단 산업, 신산업을 제재하는 것이지 전통 산업, 뭐 소비재 산업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도 한국하고 똑같이 K자 경기입니다. 그래서 되는 놈은 계속 가고 안 되는 놈은 계속 밑으로 빠지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되는 쪽은 우리가 이제 뭐 의도적으로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안 보는 거고 안 되는 쪽을 집중해 가지고 중국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M7 빼고 나면 나머지는 지수 올라가는 게 없어요. 뭐 미국의 전통산업, 제조업, 주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은 똑같다 지금. 그래서 뭐 정치의 격언이 달리는 말을 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엎드려 기는 말을 자꾸 쏠라 그러니까 엄청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투자는 지금 중국의 산업 구조의 변화의 방향이 미국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단 여기는 아직도 제조업이 이제 무지만이 살아있는 경우고 그래서 지금 투자는 그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하되 그 미국과 같은 방식의 AI가 제조하고 붙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뭐 미국이 30% 관세를 때렸는데 중국이 AI를 붙여가지고 코스트를 30% 이상 이제 절감을 해버리면 관세를 뛰어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산업에다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 여기다 투자해서는 그거는 이제 뭐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져.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제가 볼 때는 뭐 상황은 우리하고 똑같다.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단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에 나오는 그 리스크 팩터만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는 줄어든 적이 없어요. 증시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의 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도 외국인이 산 건데 그래서 외국인 한국 외국인은 아닌 거죠. 트럼프 한마디에 계속 증시가 좀 출렁출렁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폭을 보니까 영향력은 워낙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일일비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최근에 저는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이제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진다 그러는데 왜 말이 많아지냐 이제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잠시 기다리다 보면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을 쏟아내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80 어르신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계속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아침에 했던 말 저녁에 바꾸고 어제 했던 말 오늘 바꾸고 지난주에 했던 말 오늘 바꿔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까지 해온 뭐 9개월간의 스토리를 보면 그거 트럼프의 말은 이건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뭐 오냐 안 오냐 하는 것들은 이미 그건 결판이 난 것 같아요.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건데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관종의 특성 이제 매일 자기가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게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제 전 세계 언론이 또 미국 언론이 포커스하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의도고 정치의 결정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여론을 즐기는 이제 이런 스타일의 발표하고 정말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이제 디시전 메이커 액션 해야 되는 건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얘기는 항상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지 결국은 이제 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안 온다 안 온다 오는 건 온다는 얘기로 해석하는 거에 맞는 것 같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고민은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등장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그 전체 군인들이 쓰는 무기의 76%의 히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중국이 4월 달부터 스톱을 시켰고 이번에 완전히 스톱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3개월 지나고 나면 이게 미사일을 못 만들고 이게 비행기를 못 만드는 불상사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뭐 대체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지금 대체를 한다고 해도 이게 광산 파고 거기서 정제하고 제품 만드는데 최하 기술 개발까지 5년 이상 걸려야 돼요. 그 안에 자기 임기가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의 첨단 산업에 치명적인 이제 샥이 오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은 뭐 그 사이에 4번 회담을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건 항상 히토리예요.
그래서 히토류 때문에 90일씩 이제 연장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실무자 장관급이나 부총리급에서는 그 회담 해봤자 결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 결제 도장에 사인을 못 찍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위에서는 이제 최고 지도자들끼리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런 히토류 때문에 벌어지는 첨단 산업의 생산 차질을 이거를 트럼프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중국이 이게 장관급에서는 답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직접 만나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시진핑이 그 한국에 오고 트럼프가 한국에 오지만 아펙 정상 때문에 오는 회사회담에 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또 두 나라 간에 이제 문제 해결을 하러 오는 것인데 거기에 트럼프는 정상회담은 안 가고 먼저 집에 가버리고 시진핑은 그냥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안 올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되냐. 안 오면은 이번 경주 아펙의 스타는 이게 중국의 시진핑이 될 확률이 무지 높아요. 모든 스파트라이트가 그리로 가게 돼 있죠. 근데 트럼프의 그 속성으로 보면은 이 시진핑이 스타가 돼서 이 스포트라이트 있는 거 그건 아마 절대 못 봐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얘기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은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노이즈 정도로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케이스를 가정했을 때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가진 카드가 이게 대체 불가 카드예요. 그래서 통제를 더 심하게 해도 지금 이미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제는 반도체 그 기술 갖고 가지 마, 장비 갖고 가지 마, AS 하지 마, 그리고 제품 팔지 마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서 더 플러스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데 문제는 중국은 이 네 개를 다 이게 그 정도로 막았으면 예를 들면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산업 망했어요.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고 AS도 안 되고 뭐 이러면 끝나야 되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 2021년부터 바이든 때부터 4년 동안 지속을 했고 트럼프 지금 10개월간 지속을 했는데 중국에서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뭐 여전히 다 나와요. 이거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냐. 그 구멍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구멍 뚫린 이제 그물 갖고 포기를 했고 중국은 그 구멍을 단 한 자루의 칼로 구멍을 뚫어버린 거죠. 근데 그 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지금 미국한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 넘버원하고 온리원의 싸움인데 미국은 1등하는 넘버원이 많아요. 뭐 기술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문제는 중국은 그 기술에서는 다 후지지만 온리원 대체 불가한 게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대체 불가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 카드를 내밀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연기는 유예는 할 수 있지만 포기는 절대 안 할 거로 봐요. 그 카드를 내주는 순간에 자기 목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회담도 아마 또 90일 연기 뭐 내년에 이제 봄에 중국 가서 또 디테일을 얘기하자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상황에서 극단적인 조치가 나온다고 하면 멤버 타격받는 건 트럼프나 시진핑이 아니고 증시죠. 증시의 대폭락이 있는데 증시의 대폭락이 있게 되면 이게 중국이야 뭐 증시 크게 신경 안 쓰니까 그런데 미국은 증시가 폭락했을 때 대통령이 정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양국 간의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자그마한 마이너한 이슈로 합의를 보고 그걸 이제 조금 뻥을 쳐서 뭐 큰 합의를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핵심이 된 히토리는 제가 볼 때는 또 90일 또는 선심 쓰면 예를 들어서 180일, 150일 그 정도 연장하는 선에서 아마 이번 회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